자, 개미들의 똑똑한 주식 투자를 돕는 주식이 머니. 오늘도 홍주 원픽만큼이나 강력한 머니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기 시청률 많이 오를 겁니다. 여기. 자, 드디어 오늘의 머니주 나옵니다. 집중해 주세요.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헬스케어 관련 유망주 머니주 지금 공개합니다. 궁금해. 자, 헬스케어 우리 홍 소장님의 선택 뭘까요? 이 기업은 국내 유전체 분석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유전체요? 네, 유전체. 혹시 이거 유전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전자는 아닌데. 파리채는 들어봤는데. 이 유전체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자 전체. 전체 정보. 개개인이 타고난 특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히. 그것을 분석을 해서 암, 당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심지어는 비만이나 탈모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 너는 앞으로 암 발병률이 몇 %야. 어느 쪽으로 암이 발병될 거고 탈모도 생길 수 있고 몇 세 이상부터 비만이 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유전체 분석인 거예요. 아니 근데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예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유전인자가 자기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게 있다고? 저도 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요즘 좀 유명인들은요 이미부터 이런 유전체 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왜 난 안 했지? 이제 하셔야죠. 이제 왜 안 했을까? 아니 혹시 이 유전체 분석을 우리 네. 홍 소장님은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근데 해보려고요. 오. 네, 유전체 분석을 만약에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한 45세를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검사를. 넘기셨는데요, 이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럼 이분들은 할 필요가 나 우리 없겠어요.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이렇게 진 기분이에요? 왜? 뭐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지금 성장된 기분이에요. 아니 왜냐면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미 썩은 몸. 저랑 좀 친하신 원장님이 병원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원장님이 예방은 45세 이전부터 예방이 되고 45세 이후가 넘어가면은 관리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예방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다. 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방은 진짜 미리미리 하는 거다. 아, 그렇죠. 미리미리 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어쩐지 모기약을 발라도 모기가 물더라. 이게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네. 근데 고령화 사회에서는요 개인 맞춤 헬스케어가 필수적이에요. 내가 내 몸을 미리부터 조금 체크를 해서 앞으로의 질병을 예방하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유전체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 해당 기업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해요. 오. 전 세계 153개국에 18,000여 고객이 이 기업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오. 자, 국내 유전체 분석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늘의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정말 강력한 힌트 하나 더 남아있는 거 아시죠?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45세 이후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좀 의욕이 빠지네요.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유전체 분석을 하러 가야 되는 건지 지금 1시간이라도 늦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렇죠. 저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매주 그럼요. 축구를 하고. 아직도 이렇게 스포츠라 즐기시니까. 네. 아유 건강 얘기는 뭐 애가 다섯인데 뭐 더 이상. 아유,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이제 머니 원정대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주제 헬스케어라는 사실을 미리 듣고 관련 유망주를 하나씩 골라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 머니는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 투자를 잘해보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출연자들이 주제를 듣고 공부를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냥 종목 하나를 선택해 오는 것이지 이 시간이 결코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정성호 씨 네네. 그야말로 폭풍 성장 중이죠. 네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놀라 봅시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재무제표를 보신 거예요? 네. 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 임플란트에 2위를 하는 회사예요. 2위? 네. 오. 대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1위를 공략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1위가 일신상의 사유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네. 우리 곽현아 씨가 관심만 가져도 폐지가 됩니다. 되면 네. 정말 마이너스에서. 네. 그리고 또 아까 재무 얘기했잖아요. 특히 올해요. 2분기 매출이 1,000억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또 회사가 보통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회사 별로 안 좋거든요. 맞아요. 이 회사는 80% 이상이 이 사업만 하는 거예요. 아, 임플란트 사업의 진심인 회사. 완전이지. 그래서 바로 이 회사를 공략하는 게 어떨까?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음. 우선은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 상장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은 1위죠. 사실상은 지금 예, 근데 그리고 임플란트 산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임플란트 산업은요 매년 성장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규모를 보자면 2018년도에는 대략적으로 95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30억 달러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매출액이 무려 4,15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376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실적과 주가 같이 움직이고 앞으로의 전망이 계속 좋다 보니 주가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동감하는 게요. 저희 부모님요, 제가 그 지방에 지금 살고 계신데 방문할 때마다 임플란트 하나씩 더 추가돼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처음에 4개로 시작해서 지금 한 7, 8개. 맞아요. 그래서 와, 이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럼요. 왔구나. 네. 이런 생각 들죠. 일단 정성호 씨가 오늘은 산업 선택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진짜 저희가 첫 회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성호 씨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주식에 대한 어떤 깊이도 많이 깊어져서 아유,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 공부하실 거죠? 네네네. 저는 계속 왜냐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장 네.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고. 네. 아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자, 성실한 학구파 우리 자칭 주식인 곽현아 씨가 골라오신 종목 제발 눈에 힘 좀 푸시고요. 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실 바이오의 진심이에요. 지금 제가 주주이기도 하고. 아, 네네. 근데 고령화 하니까 저는 떠오른 아이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임플란트, 그다음에 척추 관절 질환. 관절.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바로 당뇨 치료제. 저 여기에 좀 약간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곽현아 픽 바로 ST 골라왔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그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에 관해서 굉장히 좀 이름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ST의 미국 자회사에서 만든 이 당뇨 신약 물질이 미국 당뇨학회에서 이 물질 체중 감소 효과까지 있더라. 굉장히 좀 이 기대감을 딱 보여준 순간 또 주가가 또 출렁였어요. 네. 그다음에 뭐 면역 퇴행성 뇌질환, 뭐 항암 등 앞으로 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헬스케어의 진심인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동아에스티를 좀 골라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은 신약 개발에 열심히인 회사예요. 당뇨병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그 단백질 분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적 치료하는 그 항암 치료 있죠. 거기에 특화된 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령 사회로 넘어가면 몇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고요. 또 다른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65세가 넘어가는 순간 당뇨병에 내가 걸릴 확률이 30%씩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65세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네. 이상이. 그 앞으로 이 65세 이상이 더 많아지잖아요. 초고령 사회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병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 같은 존재죠. 그러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치료에 대한 이슈가 올라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인류의 희망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는 금광이야, 거기 금광. 때문에. 아니 근데 저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트가 좀
그렇죠. 네. 지금 저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좀 그래요. 봐라. 그래서 이 ST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아주 걸맞는 기업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리고 특히 당뇨병이라는 것을 딱 집어서 산업을 거기에 대입시킨 게 오늘 좀 훌륭한 선택주였다라고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또 이러시네요. 저는 이 두 분의 종목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좀 다른 오프닝이네요. 왜냐하면 네. 그 임플란트 그리고 당뇨병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질환 두 가지에 집중하신 부분 상당히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네네네. 저는 이들과 달리 한두 질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노려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성호 지금 씨? 얘기하는 게 약간 예. 저하고는 반대인 회사인 것 같아서. 예, 뭐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요. 셀리온 그룹의 한 회사죠.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네네. 셀리온이 만드는 그 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바이오시밀러라고 신약은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신약을 개발하면 그 신약에는 보통 한 20년간의 특허를 줍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요. 그럼 이제 특허가 사라지죠? 그러면 따라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따라하는 약 중에 생물이 들어가거나, 그죠?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이렇게 만든 신약은 완전히 똑같이 못 따라해요. 이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그 약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가 셀리온이고 특히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회사가 셀리온 헬스케어. 이미 뭐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만 셀리온은 삼형제가 있어요. 셀리온 헬스케어, 셀리온 제약.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요 삼형제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1차 합병이 확정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근데요, 이렇게 합병이 되면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지지 무거워지죠. 않을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 합병 이슈가 악재로 좀 작용이 돼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셀리온이 이 합병이 신의 한 수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봤을 때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만 덜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보시는데 오늘 전망은 굉장히 전망은 좋다. 좋아지고 그리고 네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우리나라 탑이에요, 셀리온이. 네, 그래서 근데 진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분들이 질환에 시달리는데 신약 오리지널은 너무 비싸요. 근데 효능은 거의 비슷한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약이 있다. 뭘 쓰시는? 그리고 셀리온이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희귀병이나 난치병, 좀 다루기 까다로운 병들, 그래서 돈도 안 되고 걸리는 사람도 얼마 안 돼가지고 개발 안 하는 이런 약들이 있죠. 그런 약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수요가 적은데도 희소성이 있는. 희소성 있는 이런 네. 의약품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이나 신약 개발에 진심인 회사다. 네. 그 그래프에서 벌써 표시가 나지 않아요? 네. 나만 보여요? 그래프가 근데 왜요? 지금 조금 변곡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변곡 시도. 변곡을 시도한단 네. 말이에요. 지금 약간 찌르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하향 추세를 우하향 네. 추세를 그려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멈추고 지금 브레이크는 걸었어요. 이제 언제 올라가냐의 시간 싸움인데 맞아. 1년 안에는 그렇게 크게 어떠한 상승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바가 있고요. 물론 지금보다는 올라가겠지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2, 3년을 봤을 때는 많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것이다. 네. 그래프상으로는. 네, 그래프 상으로는 이건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식 투자 감각은 쑥쑥 올라갑니다. 함께 주식 투자 감각 업 해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만의 소통 공간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무려 2조 4,379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AI 로봇이 수술을 해준다던가 임상 치료를 해준다던가 증상별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힌트 뭘까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누구라도 좋아하죠.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동전 크기의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매분 혈당 수치가 기록이 돼서 효과적으로 당뇨 관리가 가능한 세상. 이게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다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그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 의료 기술의 발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지금 AI로 MRI 이미지 판독에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단축할 수 있고 AI 로봇이 수술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임상 치료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스마트 신약 개발에 이르기까지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정말 급속도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이런 대세를 또 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이 헬스케어 시장 진출 속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지금 AI 기술을 무기로서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이미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통신 3사, 우리 K텔레콤, L플러스 있잖아요. 이 통신 3사 모두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 자회사죠.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 혈당 관리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L전자 같은 경우는 AI 수면 테크 기업 L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스마트 가전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워치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네. 갤럭시 워치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혈압이라든가 심전도 그리고 수면 사이클과 깊이까지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술은 나온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면 습관까지 분석이 되는 맞아요. 세상이더라고요. 내가 뭐 자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리고 얼마나 뒤척였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자주 뒤척이세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차고만 있어도 혈압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뭐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붙이는 스티커만으로도 혈당을 맞아요. 측정한다면. 근데 그거 이야. 너무 매력있다. 저거 붙이고 싶어요. 아니 우리 장모님도 매일 구석에 앉아서 찌르고 계시거든요. 맞아. 그 언제까지 불편하잖아요. 찌르고 계실 거야. 근데 저번엔 또 잘못 찌르시고 찌른 걸 딴 데다 넣으셔가지고 계속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한 10발을 찌르셨어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야 이거만 없어져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생성형 AI 있죠. 이게 이미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됐습니다. 의학적인 질문에 답을 생성하거나 건강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챗봇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고 의료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줄 거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초고령사의 진입을 대비해서 고령층을 겨냥한 서비스들은 다양하죠? 맞습니다. 지금 뭐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 진료도 어려울 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TV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스타트업 굿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삼성TV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탑재를 하는 방식인데요. 증상별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갤럭시를 통해서 보고 심박수라든가 이걸 체크를 해서 거기서 뭐 진료를 해준다든가 비대면으로. 그 밖에도 간병부터 그리고 뭐 동행 가사 돌봄 매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도 지금 있고 프리미엄 전문 요양시설 등도 실버 산업으로 좀 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입니다.
자, 지난해 의료기기 무역 수지가 약 3조 8,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 중에 하나로 치과용 임플란트가 포함이 됐는데요. 고령화 시대 임플란트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까도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임플란트 시장은 매년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난해 시장 분석을 좀 보면요. 치과용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약 22% 증가를 했고요. 생산 실적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 규모는 2020년에 1조 3,702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 1조 9,966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무려 2조 4,379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고령화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실적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는 진짜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네,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싶네요. 자, 나이를 먹을수록 치아 건강 또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죠. 자연히 가장 먼저 취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 임플란트와 함께 인공관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로 인공관절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도 한데 홍준 소장께서는 인공관절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도 인공관절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이 가격의 문제거든요. 의료보험 혜택이 이제 그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인데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인공관절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경쟁해야 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그 점유율만 조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인공관절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는 가장 두려운 질병이라고 하면 1위가 암이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보면 가장 두려운 질병이 암이 아니라 치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치매 관련주는 어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치매 발병률이 결국은 고령화 시대에 가장 큰 이슈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저 혼자 힘들잖아요. 맞아. 관절 저 혼자 힘들잖아요. 치매는 근데 주변이 힘들어요. 맞아요. 네. 얘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물질 중에 기억력을 증가시켜주거나 혹은 집중력을 증가시켜주는 물질들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현대인들 중에 집중력 저하를 겪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많겠어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겹치는 물질들이 또 많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그 신약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치매 관련주 역시도 고령화 시대에 꼭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맞아요. 관련주라고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서비스는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진료 가능성이 확대되고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헬스케어 관련 유망주 머니주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아, 두 번째 힌트 뭘까요? 암 등의 질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사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바이오마커가 뭐죠? 바이오마커란 DNA 등을 기반으로 해서 생리 활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유전체 분석과도 좀 비슷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병이나 암에 걸렸을 때 이 지표의 변화로 사전에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효과의 유무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치료제가 나한테 맞는지 안 드는지, 맞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예측할 수 있고 이 기업은 최근에 국내 진단 기업인 푸나와 MOU를 맺은 바가 있고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노인 질병 예방 분야로의 사업 진출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업무 협약에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 자, 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사업에 진출한 기업, 정말 강력한 힌트가 나갔습니다. 홍주원 소장의 헬스케어 관련 유망주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 잘 모르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여시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를 클릭하십시오. 검색창에 주식이 뭐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뭐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뭐니 친구 추가 완료! 자, 주식이 뭐니 카카오 채널톡에서 개미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주식이 뭐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주식이 뭐니? 주식이 머리!